샤이드루는 직장을 잃고 살 의욕도 잃은 못생긴 패배자였다. 그는 한 여자가 그를 성범죄자로 몰아넣으면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세계로 갈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절대적인 힘과 신이 되는 능력을 대가로 자신의 외모와 여자들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한다. 샤이드루는 항상 못생겼지만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못생긴 외모가 그가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소박한 사회생활을 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존중을 표하며 자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즐겼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 여성이 그를 기차에서 만졌다고 거짓으로 고소하면서 변했습니다. 그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사건은 곧 법정으로 갔습니다. 샤이드루는 작은 벌금을 내고 빨리 빠져나가려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성범죄자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를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일부러 못생긴 남자들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샤이드루는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고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샤이드루는 실직한 은둔자가 되었어요. 그는 저축과 부모님의 돈까지 써버렸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도 사라지고 싶었지만 기사를 읽으며 댓글을 보던 중 또 다른 세계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 포인트를 잘못 분배해서 망쳤다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희생하며 지구로 돌아와야 했다. 샤이드루는 이것을 비웃지만 너무 절박해서 그 남자가 남긴 지침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그는 팔을 들고 창문을 향해 서고 시계가 2시를 가리키자 노트북 화면이 스스로 바뀌며 새 삶을 시작할 것인지 묻는다. 샤이드루는 그저 바이러스일 거라 생각하지만 페이지에서 다음을 눌러 진행한다. 다음 페이지에는 새 삶에서 자신이 16살이 될 것이고 외모에 몇 점을 투자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나온다. 평생 못생긴 남자로 살아온 샤이드루는 값을 5에서 255로 낮추고 그로 인해 엄청난 보너스 능력치 포인트를 얻는다. 게다가 샤이드루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특성을 많이 선택할수록 더 많은 능력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그는 즉시 다른 사람이 원치 않을 조항들을 입력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수입이 1만% 줄어들고 여자를 만질 때마다 HP 10%를 잃는 것 같은 마지막 조건으로 그는 만약 V카드를 잃으면 목숨을 잃는다고 쓰고 시스템은 그 대가로 100조 보너스 능력치 포인트를 부여한다. 하지만 샤이드루가 자신의 능력치의 포인트를 분배하기 전에 타이머가 0에 도달하고 그는 다른 세계로 보내진다. 그가 깨어나 보니 그는 이전 생보다 더 못생겼고 게다가 평균 미국인보다 2배나 무겁다. 바로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샤이드루는 두 소녀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한다. 잘생긴 남자가 셔츠를 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녀 중 한 명에게 준다. 샤이드루는 신사답게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소녀는 그를 거절하는데 그녀는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이 입은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잘생긴 남자는 자신을 세이치라고 소개한다. 금발의 낮은 쪽 소녀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소녀는 자신을 세이카라고 소개한다. 모두 16살이며 그들은 시드루가 자신들과 같은 또래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 세이치는 주도권을 잡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들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왔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시드루는 찾기로 결심한다. 그 방을 그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온 게 아니니까. 서랍을 열고 금화를 발견하는데 그가 만지자마자 사라진다. 그는 소득을 줄이겠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기로 한다. 바로 그때 세이지가 들어와서 시드루에게 말한다. 함께 자원을 찾자고. 곧 그들은 무기와 옷 그리고 몇 개의 동전을 발견한다. 샤이드루는 그 작은 옷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옷들은 마법이어서 모든 사람의 몸에 맞게 조정된다. 다음으로 소녀들은 돈을 나누기로 결정하지만 그들은 여기 동전이 7개뿐이고 사람은 8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샤이드루가 8번째 동전을 훔쳤다고 믿고 그는 그들이 맞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들에게 동전을 모두 주기로 결심하고 세이지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세이카는 샤이드루가 동전을 찾는 데 도움도 주지 않았으니 그들이 동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샤이드루는 이미 그 버릇없는 연을 싫어하지만 그녀를 무시하고 세이지와 거래하기로 결정하고 돈과 교환으로 도끼를 가질 수 있는지 묻는다.
세이카는 그에 반대하고 세이지조차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원래 삶에서 이기적이었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며 이번 생에서는 다르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샤이두루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그들은 가위바위보로 무기를 나누기로 결정한다. 샤이두루는 모두에게 지고 무기로는 나무 곤봉만 얻는다. 다음으로 세이지가 모험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악수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샤이두루는 이번에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며 거절한다. 곧 그들은 지도를 발견하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작은 고블린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세이지는 재빨리 행동해 한 번의 일격으로 고블린을 죽인다. 하지만 더 많은 고블린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앞장서서 금발의 로울리를 지원하라고 지시한다. 전선에서 세이카가 활시위를 당기며 전투에 합류한다. 그는 그 사이 세이카를 보호해달라고 샤이드루에게 부탁하고 하나씩 고블린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활시위조차 제대로 못 거는 완전 초보고 샤이드루가 그를 평가하는 사이 고블린이 뒤에서 공격해온다. 그는 한 방에 끝내기로 결심하지만 지금 자신이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걸 깨닫는다. 작은 고블린이 그를 밀어내고 샤이드루가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 있지 하며 의아해할 때 100조의 스탯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배하기 전에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현재 스탯으로 고블린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다음 일격으로 그것을 물리친다. 갑자기 그의 앞에 상태창이 열리고 단 한 마리의 고블린을 죽였을 뿐인데 10% 경험치 증가 보너스 덕분에 32레벨에 도달한 것을 알게 된다. 그때 세이지와 롤리도 레벨업을 하고 스탯 포인트를 힘과 체력에 할당한다. 샤이드루는 서로의 시스템 창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일단 자신의 모든 능력치에 1조 포인트를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그가 그렇게 하는 순간 그의 시스템 창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황금빛이 그를 비춘다. 샤이드루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고 그때 그의 시스템이 능력치를 바탕으로 그의 직업이 결정되었음을 알려준다. 그의 직업은 전능신 샤이드루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고블린이 그를 때리기 시작하지만 그의 공격은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한다. 시드루는 고블린에게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하고 손가락 튕김으로 공격한다. 그것이 고블린을 성층권까지 날아가게 할 만큼 충분하다. 아무도 방금 일어난 일을 보지 못했고 모두 그것이 단지 바람의 돌풍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이지와 하찮은 사람들이 다시 고블린 사냥을 계속하지만 세이카는 아직도 활을 준비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눈물을 글썽이며 시드루는 그녀를 불쌍히 여긴다. 그는 활광처럼 행동하며 즉시 활을 매야 한다고 하여 세이카가 그의 도움을 받는 것에 미안해하지 않도록 만든다. 그의 속임수는 그 어리석은 소녀에게 통한다. 그녀는 활을 샤이드루에게 건네고 그는 자신의 1조 민첩성 포인트를 사용해 단숨에 활을 팽팽하게 당긴다. 세이카는 감탄하며 고맙다는 의미로 화살 한 발을 쏘라고 고집하고 샤이드루는 자신이 클래스와 함께 얻은 스킬 중 하나를 써보기로 한다. 그는 번개 화살 스킬을 선택한 뒤 화살을 앞으로 발사하지만 어떤 고블린도 맞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 샤이드루는 자신의 명중률이 그렇게 나쁜가 의아해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마법진이 하늘에 나타나고 장엄한 번개용이 그 안에서 나와 땅을 강타하며 모든 고블린을 죽인다. 모두가 이 광경에 충격을 받지만 샤이드루는 자신이 이런 종류의 것을 가르치는 양궁부에 있었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다시 한번 그를 믿고 친구들을 전투에서 지원하기로 결심하지만 그녀는 조준도 하지 않고 무작위로 화살을 쏜다. 세이지와 롤리는 나머지 고블린들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세이카는 곧 화살이 다 떨어진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우울하고 실망하며 샤이드루는 또다시 그녀를 안타까워한다. 그는 나무 막대를 화살로 바꾸는 기술을 사용하고 땅에 아이템이 떨어져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세이카는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지만 어쨌든 다시 다 써버린다. 그 사이에 다른 2명은 모든 고블린을 처리한다. 곧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고 모두가 서둘러 무언가를 먹으러 가는 동안 샤이드루는 못생긴 패배자 같은 자신은 혼자 있어야 한다며 따로 가기로 한다. 그는 분수 근처에 앉아 자신도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때 고양이가 다가온다. 그가 그것을 쓰다듬으려다가 그녀가 암컷일까봐 두려워서 멈춘다. 만약 만지면 10% HP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 세이카가 도착하고 샤이드루는 너무 놀라서 물에 빠진다. 그가 물에서 나와서 세이카가 그를 위해 버거를 샀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 도와준 것에 감사하고 싶었다.
샤이드루는 그녀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큰 버거를 받아들이지만 우연히도 그들의 손가락이 닿고 그는 강력한 충격을 받아 버거를 던져버린다. 그는 58조의 피해를 입고 이는 세계를 300번 파괴할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세이가 화가 났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녀는 시드루가 일부러 버거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는 최고의 영업사원이던 시절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세이카에게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다고 말해. 그는 그녀가 사준 버거를 자기 위해 먹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것이 너무 더럽다고 말해. 대신 자신이 산 버거를 그녀에게 건네며 고마워한다고 하자 그는 그녀의 고마움에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그가 버거를 먹는 동안 세이지와 하찮은 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샤이드루는 세이카가 버거값을 낼 때까지 머무르기로 결심한다. 그 후 곧 세이카는 화살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가게에 사러 간다. 그녀는 가게 주인에게 계속 화살을 더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충분히 부자라서 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가방이 이미 가득 찼다고 말한다. 샤이드루도 그녀와 함께 있고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화살을 만들 수 있다고 그녀에게 말할 수 없다. 어쨌든 세이카가 그에게 아무것도 안 살 거냐고 묻자 그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산다는 걸 깨닫고 바로 대답한다. 밖으로 나서자 세이지와 하찮은 자가 밤에 묵을 좋은 여관을 찾아 돌아온다. 샤이드루는 당연히 돈이 없으니 공원에서 지낼 거라고 말하지만 세이카가 그의 방값을 내주겠다고 한다. 샤이드루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려 하지만 세이카는 계속해서 그녀는 여성 카드를 꺼내며 그가 방값을 여자에게 받기 싫어하는지 묻는다. 샤이드루는 대답할 틈도 없이 세이카가 그의 손을 잡고 끌고 간다. 하지만 옷 위로 만졌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 그날 밤 늦게 샤이드루는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카와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세이지와 다른 이들은 깨어나 보니 맛있는 쿠키와 음식이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샤이드루는 자신이 전혀 먹을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구했냐고 묻는다. 샤이드루는 자신이 사람들이 뭔가를 주고 싶게 만드는 기술을 썼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냥 나뭇가지로 화살을 몇 개 만들어서 돈 대신 물물 교환으로 음식을 얻은 것이다. 세이카는 그에게 돈이 없다고 해서 굶주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 샤이드루는 자신이 그녀에게 빚을 갚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이지는 지도를 꺼내며 퀘스트를 시작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제 싸운 괴물들이 돈이나 전리품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근처의 동굴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샤이드루는 세이지의 결정 능력에 감명을 받았을 때 갑자기 거친 남자가 나타나 동굴로 가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교시로라고 소개하며 자신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환생했다고 주장한다. 시드루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지만 곧 다시 주제로 돌아와 모두에게 여기 새로운 사람인지 묻는다. 세이지는 즉시 일어나 그와 대화하려 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그러자 교시로는 주머니에서 초록색 카드를 꺼내며 이것은 처음 목조주택에서 찾은 아이템이며 한 번만 사용하면 숙소에서 전액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는데 카드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시로는 지금 보여줘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가져가라고 말했고 세이카는 즉시 카드를 받아들인다. 매우 세이지는 아직 카이오조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시드루도 마찬가지고 그는 가이드라기보다는 신입들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상황이 나빠지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세이지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한다. 세이지는 상황의 장단점을 저울질하며 결국 정보를 얻고 빠르게 레벨업할 방법이 필요하니 그들을 안내할 사람으로 키요시로를 고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키요시로는 그룹을 이끌고 동굴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고블린들이 그곳에 도착한다. 세이카는 즉시 화살을 쏘기 시작하지만 하나도 적중하지 않는다. 시드루는 실망하고 쿄시로는 세이카에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녀의 화살이 100만엔의 가치가 있다고 그녀는 자신의 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높은 비용을 상상하자 세이카는 더 신중하게 조준하게 되고 정밀한 일격으로 고블린을 쓰러뜨릴 수 있다. 그들은 그 후로 계속 나아가고 시드루는 놀라워한다. 교시로가 실제로 가이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 후에 교시로는 모두에게 무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안내했고 세이카는 또다시 무심코 화살을 쏘는 옛 습관에 빠졌다. 교시로는 시드루에게 연습하지 않겠냐고 묻자
그는 지금 적합한 기술이 없다고 답했다. 교시로는 지팡이로 레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드루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지팡이의 궁극 기술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다. 시드루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데 나무를 만들어 화살을 만들러 숲에 갔을 때 거대한 오크를 만나서 그에게 가장 강한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에게 경고했다. 만약 그 기술을 사용하면 방형 200km 내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즉시 취소했다. 어쨌든 교시로는 그에게 전장에 활발히 참여하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도 그와 마찬가지로 은퇴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자신이 예전에 용병단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가 왕이 되는 동안 그는 떨어져서 은퇴해야 했다. 그는 왕을 칭찬하기 시작하며 그가 레벨 80이고 모든 스탯이 160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시드루에게는 매우 약하다고 한다. 그 후 그들은 마침내 고대 유적처럼 보이는 동굴에 도착하고 모두가 탐험을 기대하지만 세이카는 겁먹고 있다. 하지만 동굴에 도착하자 석회암 돌기들이 궁금해지고 카이쇼가 위험하니 멀리 있으라고 말하자 그녀는 삐치기 시작한다. 시드루는 세이카가 정말 어린아이인지 궁금해하고 세이지는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녀에게 질문한다. 그는 먼저 다른 세계에서는 30살이었다고 밝히고 그리고 세이카는 실제로 17살이며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한다. 세이지가 그녀의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샤이드루는 세이카가 적어도 학문적으로 똑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그들은 괴물 박쥐와 싸우고 보스방에 도착하며 세이카는 드디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카이쇼는 그녀에게 보스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 속도로 가면 즉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세이카는 물러난다. 세이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하고 카이쇼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카이쇼는 좋은 리더가 되겠다고 답한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그는 신입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하여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는 다른 소환된 사람이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괴물이나 마법도 닿지 않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안에는 칩과 음료가 있습니다. 샤이드루는 즉시 그의 독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캔의 가장자리에 수면제가 첨가된 것을 발견합니다. 다행히 세이지는 조심스러워서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카이쇼가 슬프고 우울하게 행동할 때 그는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그와 함께 축하하기로 동의하고 샤이드루는 세이지의 선량함에 약간 실망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먹고 마시기 시작하고 샤이드루는 그들에게 대화를 통해 주의를 분산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해독 마법을 걸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 오기 전에 모두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방의 분위기가 금세 가라앉습니다. 샤이드루는 여기 있는 모두가 이전 삶에서 도망쳤다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 자신을 포함해서. 하지만 세이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그는 모든 것에 지쳐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공 인생이라는 자신의 회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드루는 그가 한때 그 회사에 가서 영업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CEO는 세이지만 닮았다. 세이도 그를 기억하는데 그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는 약속 없이 찾아온 영업사원이 비싼 복사기를 팔려고 했던 일을 떠올린다. 그는 흥정을 시도했지만 영업사원은 말했다. 그는 그를 웃게 만들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그에게 편하게 하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CEO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세이지는 직원들이 회사를 운영하게 했어요. 운 좋게도 그의 회사는 크게 성공했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됐지만 그러다 그는 직원들을 AI로 교체하기로 결심했고 그로 인해 회사가 파산했어요. 그는 우울해졌고 자신이 낭비했다고 느꼈어요. 영업사원이 준 기회를. 그래서 그가 여기 온 이유는 절대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갑자기 그 판매원의 이름도 시지루였다고 밝힌다. 하지만 우리 뚱뚱한 친구는 자신이 그 판매원이 아니라고 가장한다. 그 직후 모두가 약물의 영향으로 잠들고 교쇼는 자신의 깡패 무리를 데리고 그들을 데려간다. 하지만 시지루는 잠든 척만 하고 있어서 기회가 오면 깡패들을 처리하려 한다. 깡패들은 모두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하고 시지루가 무언가 하려는 순간 세이지가 일어나 깡패들에게 자기 일행을 해치지 말라고 말한다. 교쇼는 세이지가 거의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아. 그는 그의 사람들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말한다. 시지루는 지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데 세이지가 교전 속에 끼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세이지는 깡패들과 싸우려고 시도하다 벽에 부딪힌다.
교쇼는 그의 사람들에게 제품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이지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낸다. 그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이미 인생에 의해 부서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밀쳐낸다고 키요쇼는 누군가에게 강연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를 포박하라고 지시한다. 시키루는 이제 자신이 싸움에 나설 때라고 결심하고 공격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몸무게로 도적들을 짓밟는다. 그는 세이지에게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지만 세이지는 그를 위험에 혼자 두고 떠나지 않는다. 그는 도적들에게 자신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그가 허풍을 부린다고 생각한다. 산적들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시지루는 약한 주먹을 튕겨내며 그들을 막기로 결심한다. 그는 약한 펀치를 흡수하고 자신의 체중으로 그들을 짓밟는다. 교시오는 부하들에게 먼저 뛰어다니는 돼지를 처리하라고 지시한다. 세이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도망가라고 말한다. 깡패들이 시지루를 공격하지만 별다른 피해는 입히지 못한다. 그러다 한 놈이 손가락을 그의 콧구멍에 넣는다. 갑자기 세이지의 손에서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는 산적들에게 진리의 빛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꿰뚫기 전에 물러서라고 말한다. 그들은 깜짝 놀라 그 기술이 무엇이냐고 묻고 세이지는 자신이 특별한 노트에 친구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설명한다. 만약 그 맹세를 어기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덧붙인다. 그 맹세 덕분에 그는 많은 보너스 포인트를 받았고 그 포인트를 화가 났을 때 발동하는 특별 기술에 넣었다. 그는 산적들에게 이번이 도망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하지만 쿄시로는 그들이 공격하기도 전에 그의 손을 잘라버릴 거라고 말한다. 시지루는 세이지의 공격이 어떤지 보려고 결심하고 그의 방패가 되어 함께 싸워야 한다며 인원수가 적다고 말한다. 세이지는 자신의 특수기술을 사용해 아직 손오공조차 깨우지 못한 슈퍼사이언 형태로 변신하며 깡패들에게 이제 그들이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한다. 교시로와 그의 부하들은 이런 변신을 본 적이 없어 당황하고 시키루는 슈퍼사이언 세이지가 무엇을 할지 매우 궁금해한다. 세이지는 갑자기 다음 공격의 이름을 외치며 손이 점점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한다. 그는 쿄시로를 향해 돌진하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치기 직전에 멈춘다. 키요시로가 왜 멈췄냐고 묻자 세이지는 말한다. 그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것은 이 나라 법의 몫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바로 도적들을 쉽게 처벌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 시지루는 이것이 법을 지키려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고 있지만 세이지를 막지 않는다. 갑자기 키요시로가 세이지에게 말한다. 네가 이겼다고. 그는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며 받아들인다. 그의 처벌에 대해 순진한 세이지는 그를 믿는다. 그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며 교시로에게 말한다. 그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도 시지루는 그를 경고하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최악의 실수라는 것을 이 기회를 이용해 교시로는 세이지를 공격하려 달려가지만 시지루는 구르는 기술로 그를 넘어뜨린다. 도적들은 시지루를 저주하며 발로 차기 시작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아무 효과도 없다. 시지루는 아무렇지 않게 코에서 코딱지를 빼내고 벽 쪽으로 튕겨내며 큰 폭발을 일으킨다. 모두가 파괴된 벽을 충격에 빠져 바라보는 동안 시지루는 몰래 세이지의 빛나는 주먹을 벽 쪽으로 가리켜 그가 한 것처럼 믿게 만든다. 하지만 문제는 세이지조차도 그걸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지루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세이지가 궁극적인 기술을 사용한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하며 하늘에서 흰매가 내려와 벽을 폭파시켰다고 주장한다. 도적들은 세이지 자신이 설득되기 전부터 이 이야기를 완전히 믿고 있다.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교시로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이 흘러내리면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시지루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적들에게 줄을 서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즉시 순응하고 그러자 시지루가 묻는다. 세이지에게 특별 공격으로 그들을 때리라고. 세이지는 망설이는데 그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패배를 인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도적들도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공격에 맞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지루는 중간책을 생각해내고 세이지에게 말한다. 그 악당들을 정의의 주먹으로 때려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게 하라고. 그는 세이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세이지만이 사랑의 힘으로 이 도적들을 올바른 길로 돌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는 세이지가 빛나는 주먹으로 모든 악을 꿰뚫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한다. 만약 도적들이 아직도 행동한다면 그의 뺨맞음으로 인해 파멸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로 마음을 바꿨다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충격적으로도 세이지는 다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며 말한다. 사랑의 힘으로 도적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분노로 가득 찬 슈퍼사이언 형상으로는 할 수 없다. 도적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지만 어쨌든 모두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세이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사랑으로 그들을 때리고 도적들은 뺨맞은 후 기회를 준 그에게 감사한다. 모든 사람을 때린 후 시지루는 강도들을 묶고 세이지는 소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나 그는 너무 지쳐서 일을 끝내지 못하고 쓰러진다. 갑자기 강도들은 이제 그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시지루에게 자신들의 편에 들어오라고 회유하려 한다. 그들은 못생긴 자식이라도 상관없이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며 게다가 더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지루는 자신이 못생겼을 뿐 사생아는 아니라고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단순히 수갑을 부러뜨려 강도들을 겁주고 그들에게 세이지가 자신보다 더 강하다고 말한다. 강도들은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저주만 할 뿐이고 시지루는 그들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곧 교시로와 그의 부하들은 지역 당국으로 넘겨지고 시지루와 그의 일행은 보상금을 모아 엄청난 돈을 받는다. 소녀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보게 되어 정말 신나고 세이지는 모두 나누어 가지자고 말한다. 세이키는 그들이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이지는 도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가 가져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 다음에 시지루에 대해 묻고 세이지는 시지루가 자신보다 더 용감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공격을 견뎌냈어요. 여자들은 시지루가 이번 임무의 MVP였다고 말하며 그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세이지는 그들과 동의했지만 시지루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받는 것을 왜냐하면 그 금액이 0.1%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이지에게 돈을 받자마자 쓰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말하고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고 싶다고 합니다. 세이지는 그 계획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시지루가 돈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자 세이카가 대신 돈을 관리하겠다고 자원합니다. 세이지는 그녀처럼 무지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그 금액을 다루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지루는 그녀가 돈을 맡도록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가 파티를 떠날 때 그녀에게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후 세이지는 세이지를 햄버거 가게로 데려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는 죄책감 없이 혼자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이카가 곧 2개의 해피밀을 들고 돌아오고 시지루는 그녀에게 햄버거를 많이 좋아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이틀 전에 처음 먹어보고 바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다. 시지루는 그녀가 현실 세계에서 햄버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어쨌든 그들은 식사를 시작하고 세이카가 그의 능력치를 물어본다. 시지루는 별로 재미없다고 대답하고 그녀는 그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눈치채지 못했지만 외모를 낮추면 스탯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요. 시지루는 세이가 그것도 알아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녀에게 외모 포인트도 줄였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외모를 마이너스 16까지 낮췄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너무 예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이는 자랑스럽게 환영 화면에 특별 노트 기능을 사용해 예뻐지고 싶다고 소원했더니 그게 어떻게든 낮은 외모 스탯을 덮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시지루는 자신이 알았더라면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걸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잘생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때 세이카가 고양이를 발견하고 가까이서 본 적이 없다며 신나서 말한다. 고양이가 여기 올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시지루가 그냥 가서 쓰다듬으라고 하자 그녀는 그를 심판하듯 쳐다본다. 하지만 곧 그의 조언이 말이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걸을 수 있다는 걸 잊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설프게 고양이 쪽으로 달려가고 시지루는 그녀의 속셈을 알아챈다. 세이카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려 할 때 시지루는 화장실로 간다. 세이카의 힘든 삶을 생각하며 울기 시작한다. 그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그녀가 어린 나이에 마비된 상태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신이 없다면 왜 그러냐고 묻다가 갑자기 자신이 이 세계의 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세이카가 문을 두드리며 약이 필요한지 묻고 시지루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몸이 굳어지고 순진해 보인다. 그로 인해 그녀는 악당들의 쉬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함께 있어주며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후 곧바로 그들은 여관에 도착하고 세이지는 회의를 소집하여 그들의 직업 클래스를 정해 더 역동적인 파티가 되도록 한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세이카는 궁수, 금발의 로울리는 마법사 시지루는 서사시 전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시지루는 자신의 직업 클래스에 서사적이라는 형용사를 추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세이카가 갑자기 자신도 영웅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시지루가 그녀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서사적 전사가 될 수 있다고 하자 그녀는 즉시 거부한다. 결국 세이지가 그룹의 유일한 영웅으로 남게 되고 세이카는 대신 마법사가 된다. 그리고 로울리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하며 시지루는 자신의 직업 클래스를 유지한다. 새 장비를 구매한 후 세이지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지만 그 전에 세이카의 소비 습관을 고려하여 간식 예산을 설정한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지만 세이카는 남아있다. 아래쪽에 있는 그녀의 첫 친구인 하찮은 사람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간다. 그녀는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 긴장되지만 시지루는 조용히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준다. 세이카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어본다. 줄넘기를 함께 하자고 연습했다고 말하며 하찮은 사람은 동의하고 두 소녀는 함께 놀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 한편 시지루는 이렇게 된 계기를 떠올린다. 아까 세이카와 함께 쇼핑하던 중 그녀는 멋진 무기를 사고 싶어 했지만 그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오직 서사시 전사들만 사용한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그녀는 넌챈크를 사는 것에 집착했지만 예상치 못한 협력 덕분에 시지루와 가게 주인 사이의 협력으로 그녀는 선택을 줄넘기로 바꿨다. 가게를 나서자 시지루는 그녀에게 줄넘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녀는 금세 따라잡았다. 하지만 곧 그녀의 마음은 금발 소녀에게로 떠났고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몰랐지만 친구가 되고 싶었다. 시지루는 그녀와 친구가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고 그것이 지금의 그를 이끌었다. 그는 지금 두 소녀가 노는 모습을 몰래 엿보고 있다. 금발 소녀는 빠르게 세이캑에서 줄넘기 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름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멈춰섰다. 세이카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이름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는 말한다. 그것에 대해 이전에 시지루와 이야기했고 그녀를 위해 별명인 리즈라고 정했다고. 금발 소녀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침묵에 빠지고 다시 줄넘기를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높이 뛰어오른다. 모두가 이에 놀라고 곧 거대한 군중이 그녀를 에워싸며 파티에 함께하라고 요청한다. 세이카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무시하고 한 남자는 심지어 그녀를 밀어낸다. 그녀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시지루는 그녀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라며 괴물이라고 부르지만 금발소녀 리즈는 그가 그들의 파티 일원이라고 말한다. 그녀도 세이카가 걱정되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묘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시지루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리즈는 그 일에 대해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울면서 도망친다. 결국 시지루는 세이카를 여관까지 위로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리즈가 보낸 편지를 발견한다. 편지에는 이전 일에 대한 사과와 별명에 대한 감사가 적혀 있다. 세이카는 즉시 그녀를 찾으러 뛰쳐나가지만 시지루는 이미 코너 뒤에 숨어있는 리즈를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에게 나오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나중에 고소하지 말라고 부탁한 후 방으로 들어가고 리즈는 그에게 사과하기 위해 날아가듯 무릎 꿇는다. 그는 왜 그녀가 자신에게 사과하는지 헷갈려한다. 하지만 리즈는 자신이 그의 전체 법적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가 세이지가 말하던 판매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시지루는 이 사실에 깜짝 놀라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하며 리즈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상태, 창을 읽는 특별 능력을 선택했으며 그들의 실명 능력치, 그리고 특별 노트에 적힌 내용까지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시즈루는 그녀가 자신의 노트를 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인다. 좌절한 인셀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리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것이 세이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시즈루에게 그녀의 몸이 이전 생에서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는지 묻는다. 그는 긍정하며 갑자기 리즈가 과거에 세이카를 부수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한다.
시지루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녀가 세이카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묻는다. 리즈는 그녀의 과거 생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였다고 답한다. 그녀는 그런 일을 했었다. 세이카는 함께 일하던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세이카는 그 사고로 심하게 다쳤어요. 리즈는 자신이 사고를 막지 못했고 세이카를 구하지 못했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사고에 대해 후회했어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오해 때문이었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특별 노트에 사람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한다고 적어두었다. 시지루는 이것이 리즈가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이유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것이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즉시 시지루에게 세이지의 회사가 파산한 이유가 AI, 프로그램이 폭발 사고로 실패했기 때문임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는 리즈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긍정하며 사실 그녀가 세이지의 여동생임을 드러내지만 그녀는 여기서 자신의 행동과 성격을 완전히 바꿔서 그가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시지루는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에는 의구심이 있지만 리즈는 그녀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게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한 대가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동시에 이 세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들의 운명이 이전 생에서도 연결되어 있었다고 느낀다. 그녀는 시지루가 세이지를 행복하게 만들고 세이지가 더 나은 모험가가 되도록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일에 그녀가 도와주기를 요청한다. 시지루는 세이지와 세이카가 두 명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그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는 리즈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하고 그녀는 사쿠라처럼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자른다. 시지루는 그 행동이 전혀 의미가 없었기에 혼란스러워한다. 리즈는 세이가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고 그에게 전한다. 어쨌든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걸로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다른 두 친구를 도울 수 있게 된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수도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시지루는 짐을 나르는 이상한 거북이 염소, 잡종 동물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즈가 도착하자 그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세이카가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말하자 그렇게 여정을 시작한 그들은 곧 많은 몬스터들을 만납니다. 세이카는 얼음 마법으로 하나를 쓰러뜨리고 또 다른 몬스터가 그녀를 공격하자 세이지가 그녀를 보호하고 리즈가 그들의 뒤를 엄호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몬스터들을 처리하고 세이카는 자신의 재능을 마법사로서 시지루에게 과시하는데 시지루는 잘한다는 듯 고개만 끄덕입니다. 세이지는 해가 지고 있으니 캠프를 차릴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모두가 동의한다. 그들은 발리리아시로 향하고 세이카가 모험을 원했기 때문에 위험한 괴물로 가득한 산을 오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숙소가 없다. 다행히도 그들은 밤에 쉴 수 있는 속이 빈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하고 세이카는 정말 신이 난다. 세이지는 그녀에게 장작을 모을지 낚시를 할지 물어보고 세이카는 자신 있게 강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겠다고 선언하지만 먼저 자신의 로브를 어설프게 걸어버린다. 시지루는 그녀의 훅을 풀어주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세이카는 자신이 울보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하고 침착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지루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울음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감정으로 마음이 가득할 때도 운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점차 눈물을 흘리는 능력을 잃어간다고 말하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 그는 세이카에게 울지 않는 법을 배우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법을 배우라고 말한다. 세이카는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 바로 그때 리즈가 도착하고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냥 강에서 몇 마리의 물고기를 쏘아잡고 세이카에게 건넨다. 그녀는 그것들을 세이지에게 주기 위해 캠프장으로 신나게 달려간다. 그동안 리즈는 세이카가 시즈루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있으면 파티가 여러 면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즈루는 당황하지만 결국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리즈는 그를 멈추고 그녀의 정체를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그룹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그는
그녀의 요청에 동의합니다. 곧 그들은 세이지와 세이카가 이미 요리를 시작한 캠프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앉아 식사를 시작하자 세이카는 리주의 버릇을 따라하고 시지루는 세이지에게 그들의 여정의 최종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세이지는 이 말을 듣고 진지해지며 지금은 목표가 없다고 대답한다. 발레리아에 도착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이며 세이지는 이 세계와 그 문제들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할 계획이다. 시지루는 그의 논리적인 사고에 감탄하는데 갑자기 덤불에서 소리가 들린다. 심하게 다치고 지친 여자가 나타난다. 숲속에서 그녀는 쓰러지고 시지루 일행이 그녀를 발견한다. 꿈속에서 그 여자는 자신이 아까 도적들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세계로 환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울 수 없었고 그 이유를 자신의 특별한 노트 탓으로 돌렸다. 전생에는 그녀가 다소 못생겼고 남자친구가 예쁜 여자 때문에 그녀를 차버렸다.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놀렸고 그 때문에 그녀는 예쁜 여자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갑자기 그녀의 꿈이 끝나고 그녀는 세이지가 돌보고 있는 캠프장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소독하고 응급처치를 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세이카가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와서 그녀를 닦아주려 하고 여자는 세이카가 너무 예뻐서 싫어하며 움찔한다. 세이지는 세이카가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걸어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여자의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 세이카가 말을 걸자 그녀는 더욱 짜증을 낸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세이지에게 그녀를 불 가까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세이카는 그 말에 화가 나지만 시지루는 그녀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길 원한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한 팔짜리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지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려 한다. 아까 그 여자가 쓰러졌을 때 세이지는 그에게 물을 좀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시지루는 강으로 달려갔지만 리즈가 그를 멈췄고 그녀의 표정을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 여자가 재생자와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특별한 메모는 꽤 위험했어요. 그녀는 예쁜 소녀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잔인하게 죽이겠다고 적었어요. 둘 다 그녀가 분명히 세이카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세이지는 자신을 리아이아라고 소개하는 여자에게 위로를 건넸어요. 그는 그녀에게 음식이 필요하냐고 묻고 그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세이카가 그에게 그릇을 건네자 내면의 증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리아이아는 무기를 잡으려 했지만 다행히 리즈가 이미 그녀를 빼앗아갔고 현재 그녀는 항상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 시지루도 리아이아를 계속 지켜보며 그녀가 나쁜 짓을 할 경우 막으려 한다. 하지만 세이지와 세이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세이지는 리아이아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묻고 그녀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파티를 매복해서 친구들과 떨어졌다고 말한다. 시지루는 그 이야기 중 얼마나 진실인지 궁금해하지만 세이지는 그 여자를 믿고 발레리아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세이카가 그에게 그들을 믿으라고 한다. 파티 리더인 그녀는 또다시 흥분해서 다친 팔을 다치게 한다. 세이지가 진정하라고 하지만 리아이는 강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세이크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세이지가 대신 가겠다고 한다. 리아이는 사실 거기서 목욕할 계획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를 몰래 엿보려 한다면 진짜 변태일 거라고 한다. 세이지는 당황하고 세이카가 순진하게 그가 변태인지 묻는다. 그는 감정적 충격으로 기절하고 시지루가 일어나 그를 위로하려 하자 리아이는 그가 10피트 안으로 다가오기만 해도 소리 지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도 그녀에게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갑자기 리아이아가 나타나 그녀를 강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시지루는 적어도 그녀가 살인 의도를 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리아이아를 두렵게 하고 그녀는 세이카에게 강으로 데려가라고 고집한다. 세이카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괴물에게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해 그녀의 무기도 돌려준다. 시지루는 그것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서 당황한다. 위험하지만 리에스는 세이카를 지키기 위해 따라갑니다. 시지루도 그들을 쫓기 시작하지만 세이지가 말립니다. 여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를 막습니다. 그는 리아이아가 위험하다고 답하고 세이지는 성인 여성의 매력은 정말 위험하다고 인정합니다. 시지루는 그의 팬심 가득한 헛소리를 원하지 않지만 아직 떠날 수 없어 의심을 피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두 곳을 오가며 세이카를 지켜봅니다. 세이카는 그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놀라지만 시지루는 그가 피곤해서 환각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좀 쉬라고 말한 후 그에게 수면 마법을 걸어 빠르게 기절시킵니다. 그는 강가로 가서 리아이아를 지켜보는데 그녀가 갑자기 세이크에게 검을 겨누고 있습니다. 세이카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그녀에게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묻습니다. 리아이아는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대신 그녀는 좋은 소녀지만 그녀가 특별히 적어 놓은 것을 어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이카에게 자신이 예쁜 여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맹세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지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계에 왔을 때 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여러 모험 파티에 들어가 예쁜 여자들을 죽이고는 다음 파티로 도망쳤지만 결국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세이카에게 오늘은 네가 죽을 차례라고 말한다. 하지만 막 그녀를 공격하려 할 때 리아가 그녀의 손에서 검을 쏘아 빼앗는다. 그녀는 리아를 밀어내고 무기를 잡으려 하자 시드루가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놓으라고 말하지만 그는 칼을 뽑으며 이제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모두를 눈부시게 한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빛의 근원을 바라본다. 그 빛은 세이가가 천사로 변신한 데서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이 끝난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